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또 밖에 나와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인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주정차 구역이에요. 저 뒤쪽이 막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새 좀 다니고 또 열심히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몇 군데 좀 말씀을 쭉 드려볼게요. 아마 좀 느낌이 오실 건데요. 일단 얼마 전에 다녀온 세종시, 그리고 옆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수원 중에서도 특히 광교신도시, 그리고 화성시인데 화성시에 특히 동탄신도시, 그리고 오산시, 그리고 평택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말씀을 드렸죠. 저기 위례신도시, 그리고 저 위쪽에 가면 여러분 저 하남의 미사신도시, 요런 쪽, 그리고 남양주의 신도시들 다니고 있고, 왼쪽에 고양시, 덕양구랑 은평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인근에 입주가 있거나 입주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입주가 없더라도 좀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좀 가격 하락이 눈에 보이는, 쉽게 얘기하면 금매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뭔가 표본이나 샘플이 있어야지 제가 시장 흐름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단지 수가 많고 거래가 좀 나오고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역들을 상대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요가 너무 없어요. 너무 위축이 돼 있거든요. 시장이 꽁꽁 묶여 있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딱 킨 이유는 인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참고로 인천은 앞으로 입주량이 더 많아요. 아마 내년이 더 안 좋을 건데, 이거는 명확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인천이 내년에 더 안 좋은 거는 역사적 데이터, 그리고 입주 물량을 기반으로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상하게 제가 느끼는 인천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왜 이렇게 하락을 안 하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왜냐면 여러분 대구 가보시면 지금 대구가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좀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금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완전 다 막 무너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제일 많이 공포심을 느끼고 제일 많이 경계들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구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가봤을 때. 근데 여기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분명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안 떨어진다, 멀쩡한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고 매매가는 더 이상 전혀 못 올라가고 있고 호가도 낮게 나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다녀봤을 때 인천은 입주가 지금도 있고 내년에도 있어야 되고, 내년에는 아마 또 하반기에 가면 서울 입주랑 맞물릴 거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야 되는데 은근히 잘 버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제 평가는 이래요. 일단 전세가는 빠져요. 검단 신도시 말씀드리는 거, 옆에 당하동이나 아니면 좀 멀리 보면은 그쪽에 가시면 여러분 연수구에 있는 뭐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루원시티도 있고, 이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검단 신도시 자체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세가는 빠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갱신권이 있으니까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세가는 빠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금매로 던지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뭔가를 하겠다는 액션이 없어요. 인천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팔고 저걸 사고. 근데 그거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인천은 일자리가 있긴 한데 구공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송도나 청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인천 자체는 아직 일자리가 옛날 일자리들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신도시가 생기면은 그 인근에 신도시가 생기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그 검단 신도시는 예전에 김포였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김포에도 인구가 있거든요. 근데 김포에도 일자리가 없죠. 인천에도 별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 인근 일대를 보면은 구공단이 많아요. 좀 그나마 남동구랑 붙어있는 안산 보시면은 시흥이군요. 시흥 쪽 옆에 시흥 안산을 보면 다 구공단, 인천도 구공단, 김포도 마찬가지인데 김포는 또 군사지역이 많아서 공단도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이 일대에서 같이 돌아요. 멀리 보면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간에 검단이 있던 지역이 여러분, 그 지역이 쌌어요. 저렴했거든요. 전세가도 저렴했고 매매가도 저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저가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팔려요. 비싼 거 말고 아예 비싼 거, 대출이랑 아예 상관없는 거는 원래 잘 팔렸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매도 물건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저렴한 매물로 밀려서 사람들이 와서 받아주고 있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매수 매도인 상황을 제가 지금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고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그냥 인천 자체가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라고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을 다 다녀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말씀드린 지역 중에 몇몇 지역은 심지어 입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급매물 때문에 몇몇 거래가 하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거래가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죠, 시장은.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이 정도가 되면 시장은 좀 이렇게 개나빨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급한 매물은 투자자가 받아주기도 하고 또 실수요자가 받아주기도 하고 쭉쭉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렴한 매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와서 그나마 좀 받아주고 있는 곳이 인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월세로 버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정말 월세로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건 간에 먼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도 내에서 매매를 하든 다시 또 월세를 하든 전세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니까 상대적으로 절대 가격이 싼 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곳들이 어디냐면 경기도 외곽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좀 멀리 보면 뭐 안산이나 시흥이나 오산이나 뭐 평택이나 저쪽에 여주나 이천이나 아니면 광주나 아니면 저 옆에 뭐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아니면 저 멀리 가면 이제 고양시 파주, 고양시 다음에 파주까지나 이런 곳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밀려서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인천 가면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천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다녀본 곳 중에 왜 이렇게 덜 떨어지는지, 왜 이렇게 버티는지를 파악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제가 말한 부분이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듣고 지금 인천을 뭐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년에 입주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입주가 있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산다 판다에 대한 의견은 함부로 막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당연히 자산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막 8억을 하다가 7억이 됐다고 쳐요. 근데 제가 7억에 사란 뜻은 아니겠죠. 부동산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시세가 8억을 하다가 7억에 내려갔다고 7억에 사란 법이 없어요. 8억 가다가 7억이 됐으면 내가 5억이나 5억 5천에 사도 아무 말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냥 경매시장에 가서 사든 아니면 일반 매매로 사든 방법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어떤 방법을 익히고 노력하고 시도하기에 따라서는 가격이 정찰제가 아닌 거죠.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새 또 예민한 얘기가 어느 지역 가봐라, 어느 지역 사라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딴 데도 아니고 검단인데. 그래서 저는 검단 지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재미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가 매물 위주, 절대 가격이 싸다고 느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자리가 어차피 먼 지역들은 이동이 그나마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 대치동에 살던 분이 갑자기 이탈하기 어렵거든요. 하다못해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분도 이탈이 어렵고 평촌에 있던 분도 이동이 어렵고 일산의 후곡 쪽에 있는 분들도 갑자기 이동이 어려워요. 학군도 있고 어쨌건 일자리 근처에 있거나 학군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이탈이 어려운데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밀려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엄연히 따지면 인천 검단뿐만 아니라 부평 이쪽에도 입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쭉 다녀보고 느낀 바가 확실히 전 지역이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진 않는구나. 그리고 거래가 정말 없긴 없구나. 그리고 좀 밀려나는 분들, 월세도 부담스럽잖아요. 밀려나는 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인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서울 지역의 임대차 3법 갱신권 이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3법 갱신권 끝나고 전세 폭등이 아니라니까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해요. 전세가 이미 다 올랐어요. 그분들이 선택을 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분이 다시 전세를 선택한다? 전세가가 상승할 거고, 월세로 간다? 월세가 더 상승할 거고, 매매로 간다?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그 가격이 비슷한 매매가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보자는 건데,
이 밀려나는 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좀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다녀보니까 대구는 내부적으로 도는데 완전 굳어 있고, 다른 신도시는 매도 물건들이 약간 이 가격을 흔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천시가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야 좀 정상이거든요, 데이터만 따지면. 그런데 이런 버티는 것은 이런 밀려나는 수요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성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켜봤습니다. 한번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절대 가격이 좀 낮은 새 아파트를 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지금 인천은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입주가 더 있어요, 여러분. 올해보다 내내 입주가 더 많아요. 이건 꼭 명심하시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더 돌아보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